여러분들 제 25조 이제 행정처분 기준인데 이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 26조 청문. 이 청문은요, 실제 의료기사 등에 관련된 법률에서도 이 청문이 중요하지만 의료법에서 이 청문에 대한 내용은 더더욱 중요하죠. 의료법에서는 어떤 경우에 청문을 열게 됩니까? 우리가 이 인증에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 인증에 대해서 취소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의료법인과 같은 그런 설립 허가가 취소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의료기관 인증이나 조건부 인증 자체가 취소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시설 장비 등 사용 금지 명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 이 부분을 어겼을 때 그 개설 허가가 취소가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 그다음 의료기관 폐쇄 명령이나 면허 취소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을 때 청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료법상의 청문을 여는 그런 경우도 꼭 좀 외워주시고요. 그 의료기사 등에 관련된 법률에서 이 청문은요 누가 여느냐면 거의 동일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청문을 이제 열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청문을 열느냐면 면허 취소에 대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등록 취소에 대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이 두 가지 사항에 한해서 청문이 열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은 그냥 파란 색깔로 묶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 제공의 요청.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의료기사 등에 관련된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설치 및 운영 현황에 관련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요청받은 이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된다. 뭐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수수료에 대해서는요. 다음 내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수수료를 내는 그런 사항은 요 파란 색깔로 좀 묶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내야 되고요. 면허증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그렇죠? 면허증 받으려는 사람, 면허증 재발급에 대한 내용 또는 국가시험 응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수수료를 내야 된다. 그 다음에 수수료에 관련된 시행규칙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가시험관리기관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되어진 수수료를 그죠? 그래서 국가시험관리기관장이 누구 승인?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결정된 수수료를 현금이나 또는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방법을 통해서 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 방법은 국가시험관리기관장이 공고를 하게 됩니다. 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거나 면허 사항에 관련된 증명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수입인지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을 통해서 내야 됩니다. 발급 수수료는 2,000원이고 증명 수수료는 500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28조 고난의 위임 또는 위탁. 이것도 사실 의료법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의료법에서 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은 누구누구에게 위임될 수가 있죠. 의료법에서 시도지사, 질병관리본부장, 시군구청장, 마지막에 보건소장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의료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 위임에 대한 부분은 누구냐면 시도지사, 질병관리본부장, 시군구청장, 보건소장 요 네 사람이 장관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의료기사 등에 관련된 법률에 따르면은 이제 의료법상에서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맞고요. 어,
요게 우리 기사 등에 관련된 법률에서는 이 보건복지부 장관 권한은 그죠? 소속 기관장 여기 이제 틀리죠. 소속 기관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도지사, 그러니까 시도지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 그죠? 그 다음에 보건소장. 여기 진짜 차이가 있는 것이 보건복지 장관의 권한은 시도지사하고 뭐 광역시장, 특별시장 있잖아요. 똑같아요. 질병관리본부장이 빠져가 있고 질병관리본부장 대신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면 해당되는 소속 기관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시군구청장, 보건소장. 네. 이 네 사람에게 이 보건복지부 장관 권한이 위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이점 다시 설명드리면 의료법에서는 누구죠? 보건복지부 장관 권한 위임할 수 있는 사람이 외웁시다. 시도지사, 질병관리본부장, 시군구청장, 보건소장. 그 다음에 의료, 어, 의료기사 등에 관련된 법률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소속기관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빨간 색깔로 밑줄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사 등의 실태 등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고 의료기사 등에 대한 교육 등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가 있다. 그죠? 이거 뭐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업무 위탁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시행령 제14조에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 업무 위탁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업무죠? 의료기사 등에 대한 실태 등 신고 수리에 관련된 업무, 또 의료기사 등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업무 일부에 대한 내용들을 관계 전문 기관이라든지 또 관계 전문 어떤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계 전문 기관이라든지 이 단체에 대해서 어떤 것이 이러한 단체에 속하는지를 시행령 제14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고 수리 업무는요 의료기사 등의 면허 종류별로 설립된 단체에 위탁을 한다라는 것이죠. 신고 수리 업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치과위생사협회, 치과기공소협회, 뭐 임상병리협회 그 각각 협회에 설립되는 단체가 있겠죠. 그 단체에 위탁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업무를 위탁받은 중앙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업무를 위탁받은 중앙회 같은 경우 그 관련된 내용들을 누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다음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 중 교육 능력을 갖춘 그죠? 이것도 갖춘 곳으로 인정되는 기관에 위탁한다. 이거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간 중 교육 능력을 갖춘 그래서 보시면 보수 교육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 중 교육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기관에 위탁한다. 요거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고 여기 1, 2, 3은 묶어 주시기 바랍니다. 파란 색깔로. 어떤 기관에 위탁 가능한지 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해당 의료기사 등 면허에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그죠? 그다음에 중앙에, 그다음에 해당 의료기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이러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수교육을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간 및 위탁 업무 내용을 반드시 고시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행령 제14조의 2. 민감 정보라든지 민감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고유식별 정보를
누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볼게요.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은 그 이제 해당되는 주체 당사자죠.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죠. 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지사를 이야기를 하고 시군구청장, 그죠? 또는 또는이라고 되어 있죠. 국가시험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러한 사무 업무를 수행하는데 불가피한 경우에 있어서는 건강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범죄 경력 자료에 대한 정보라든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를 포함된 자료를 그죠? 어떤 다음과 같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때는 불가피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국가시험 관리할 때 또는 국가시험 응시 자격 확인할 때 또 의료기사 등의 면허 등록과 면허증 발급할 때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 사항을 신고할 때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할 때 안경업소 개설 등록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 규정에 관련된 행정처분 면허증 제로화급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업무를 할 경우에는 그죠? 이게 불가피한 경우죠. 여기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그죠? 이런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건강과 관련된 정보라든지 범죄 경력과 관련된 정보라든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같은 정보를 그죠? 실질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지만 그죠? 이러한 보건복지부 장관부터 해서 시군구청장 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장은 이런 자료를 동의를 받지 않고도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쭉 봐주시고요. 그래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안경업소 등록 및 그 취소에 대해서는 의료기급법 뭐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냥 봐주시고요. 제30조 벌칙. 우리가 의료기사 등에 관련된 법률에서 가장 큰 벌칙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보시면 그 의료기사 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한 사람, 무면허로 업무를 한 경우에는 우리가 3천만 원 이하, 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타인에게 의료기사 면허 대여를 해줄 경우에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이런 사람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지금 쭉 설명드리는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련된 법률 중에서 가장 큰 벌칙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치과기공사 면허 없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하지만 개설 등록을 한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 제작 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 제작을 한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안경사의 면허 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사람.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사항에 보시면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이럴 경우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나 벌금에 해당되는데 이거는 친고죄입니다. 그죠? 이 침해 당한 사람이 비밀 어떤 정보에 대해서 침해 당한 사람이 신고 즉 고소가 제기가 돼야만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벌칙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친고죄죠. 그래서 이 부분 요거 벌칙 중에 30조에 해당된 벌칙은 별표 2개입니다. 요거 정말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나 벌금에 빨간색 줄 그어주시고 1번부터 6번까지 항목을 전부 다 빨간 걸로 이렇게 쭉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벌칙 이제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것은 의료기사 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에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이 되고, 두 개소 이상 치과 기공소를 개설할 때 역시 그죠? 500만 원 이하 벌금. 역시 두 개 이상 안경업소 개설한 자, 등록하지 않고 치과 기공소를 개설하거나 또는 등록하지 않고 안경업소를 개설할 경우에 역시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10 그다음 뭐죠? 제12조 5항 저 안경을 판매할 때 전자상거래 또는 사이버몰로 판매를 했을 경우에 역시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안경이라든지 콘택트 렌즈를 안경업소 외장소에서 판매했을 때 역시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하거나 소개하거나 또는 유인한 그러한 경우는요, 역시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양벌 규정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이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업무에 대해서 30조하고 우리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내용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이러한 위반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연히 그 행위자를 벌하겠죠. 그거 외에도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위반 행위를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되는 담당자가 했을 경우에는 법인에게 벌금형을 구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법인이 어떤 잘못을 했다 그러면 그 담당자에게도 벌금을 과하는 것이 뭐다? 양벌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봐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입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하고 여기에 있는 벌금은 틀립니다. 벌금은 흔히 이야기하는 기록에 딱 남게 되고요. 그 사람에 대한 신상조회라든지 범죄 사실 조회를 하게 되면은 벌금은 하나의 조치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이 남게 되지만 과태료는 그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죠. 범죄자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과태료는 범죄자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운전을 하면서 과태료를 물게 되죠. 뭐 3만 원, 5만 원, 7만 원 과태료를 물게 되면 그 사람 범죄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벌금을 받았을 때는 이 사람은 범죄자라고 보는 거죠. 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죠. 제33조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부분을 시정해 달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어떤 그 취업 사항에 대한 실태라든지 취업 사항을 허위로 신고하게 되거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등록상 변경 신고를 다시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등록 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보고 위에서 기관에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라고 했는데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검사를 거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해당 기관에 들어가서 어떤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검사를 거부하거나 또는 기피하거나 또는 방해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 있는 그대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1항 2항에 따른 어떤 과태료는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과 징수하게 되는데 제1항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그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게 되고요. 나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다음에 시군구청장이 과태료를 이렇게 징수를 하게 된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제15조 과태료 부과 기준인데 그 부과 기준은 별표 2에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큰 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걸로 부분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 제26조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 그 기준일을 기준으로 몇 년마다 우리가 의료법에도 이 내용 있었습니다. 2년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타당한지를 검토를 해서 개선 등의 조치를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여기에 따로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쭉 나름대로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일단 그 요번 의료기사 등에 관련된 법률에서는요 제가 앞에서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부분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의료기사 등에 관련된 목적 중요하죠. 그래서 그 여기 보시면 아이고 올라가야 되는데 목적이 뭐죠?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있죠.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아까도 쭉 설명을 드렸지만 정의에 대한 부분 의료기사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다 요거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2조에서는 의료기사의 종류 제6종 그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면 중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면허에 대해서 요거 제가 별표 하나라고 했죠. 다음 내용 어느 한 해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를 받는다. 그거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의료기사의 결격 사유 있죠. 제5조 그죠? 요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사항 결격사 어떤 경우 결격 사유인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제6조에 보시면 국가시험 이거 종료가 있었죠. 해마다 1회 이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고 한국 국시원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한다. 요거 빨간색으로 밑줄 그었죠. 보시고 그 다음에 많이 또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잠시만요. 그 어느 부분이냐면 시행령 제4조를 한번 보게 되면 요 부분 있죠.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 과목, 응시문서 제출 기간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일 90일 전에 공고하고 다만 시험 장소는 30일 전까지 공고한다. 요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응시 자격 제한 같은 경우에 그 그 여기 보시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된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정도에 따라서 국가시험 응시를 3회 범위 내에서 그죠 제한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구조 무매너 업무 금지 부분 있죠. 당연히 안 되죠. 이런 경우 예외로 한다라는 거, 요 부분 한번 봐주시고 비밀 누설, 이 친고죄입니다. 업무상 이제 그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죠. 근데 그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만이 그죠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실태 등에 대한 신고 11조상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의료기사 최초 면허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해야 된다. 이런 사항들이 있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어느 부분이 또 중요하냐면 제 여기 보시면 어이구 제14조 과장 광고 등의 금지 부분 체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짓 광고, 가장 광고 못하고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곳에 고객을 알선 속이 유인해서는 안 된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보시면 20조 내용을 한번 보시면 20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어디 갔니?
아이고,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어, 여기 보시면 그 보수 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죠. 보수 교육 이거 중요합니다. 반드시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서 정해지면서 시행령 제11조에 보면 보수 교육은 매년 몇 시간 이상 바로 8시간 이상 그쪽 돼 있죠. 그 관련된 내용은 이렇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음, 그 21조 매너 취소 그 부분 어떤 경우에 어로 기사 등에 관련된 부분에서 매너가 취소되는지 쭉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면허증 재발급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죠? 다 1년 그죠? 1년 이후에 이제 다 받을 수 있는데 6개월이 지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죠. 그죠? 그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 자격 정지 제22조에 자격 정지에 대한 내용들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하게 된다. 그죠? 또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가 시행령 제13조 있죠. 그거 반드시 외워주시고 이런 경우다. 이러한 그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때는요, 그죠? 그 윤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보건복지 장관이 자격 처분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있었죠. 그 다음에 그 28조에 보시면 권한 위임에 대한 내용이 있죠. 소속 기관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보건소장. 그리고 의료법에서는 뭐죠? 질병관리본부장이 들어가죠. 요거 소속 기관장 대신에 이런 부분. 그 벌칙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그 제일 중요한 것은 뭐랬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해당되는 요거 반드시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벌금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의료기사 등에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